병원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나요?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는 말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신가요?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질까봐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무서우신가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은 무서운 병이 맞아요.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고 특히 고관절이 부러지면 1년 내 사망률이 20%나 된다고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골다공증이 있어도 제대로 관리하면 정상인처럼 운동하고 여행하고 활동적으로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낮아진 골밀도를 다시 올리는 확실한 방법을 배우실 수 있어요. 실제로 골다공증 점수가 마이너스 3점이었던 분이 2년 만에 마이너스 2점으로 올려서 등산도 하고 자유롭게 사는 사례가 많아요. 실제로 70세 박모 씨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너무 무서워서 집에만 계셨어요. 의자에 앉는 것도 조심하고 계단은 절대 안 내려가고 손주 안아주는 것도 두려워했죠.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하고 2년 만에 골밀도가 좋아졌어요. 이제는 복지관에서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신나게 놀아주세요. 골다공증이 있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0분 동안 골다공증의 위험성, 목표, 골밀도, 그리고 영양관리, 운동법, 약물 치료까지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골다공증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먼저 골다공증이 왜 무서운지 정확히 아셔야 해요.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뚫려서 뼈의 양이 줄고 강도가 약해지는 병이에요. 건물을 지탱하는 철근에 구멍이 뚫리면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몸을 지탱하는 뼈에 구멍이 뚫리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져요. 의자에 털썩 앉거나 중심을 잃고 벽을 짚거나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는 정도의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깁스하고 쉬면 되지만 나이가 들어서 뼈가 부러지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뼈가 잘 붙지도 않고 회복하려고 가만히 누워있는 동안 근육이 약해져서 활력이 떨어져요. 뇌에 자극을 받지 못하면서 인지 기능도 약해지고요. 폐렴, 욕창, 혈전으로 인한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합병증도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고관절 골절은 정말 위험해요.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 걷지 못하게 되고 1년 내 사망률이 20%나 돼요. 5명 중 1명은 1년 안에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골다공증은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골다공증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예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뼈의 밀도가 줄어들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골다공증 위험이 남성보다 높아요. 통계를 보면 50세 이상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 환자예요. 70세 이상 여성은 2명 중 1명이 골다공증을 가지고 계세요. 더 큰 문제는 골다공증 환자 대부분이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 10명 중 8명, 남성 10명 중 9명이 치료를 안 받고 계세요. 증상이 없으니까 모르고 지나치는 거죠.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어요. 뼈가 약해져도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조용한 도둑이라고 불러요.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골다공증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정말 중요해요. 50세 이상이면 골밀도 검사를 꼭 받으세요.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바로 검사 받는 게 좋아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고 효과도 좋거든요. 만약 주변에 골다공증으로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올바른 정보를 알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함께 건강해지는 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튼튼한 뼈를 선물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골밀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목표를 알려드릴게요. 골다공증은 T-스코어라는 점수로 진단해요. 건강한 성인의 골밀도를 0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는 골감소증이에요. 뼈의 밀도가 조금 부족한 상태죠.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로 갈수록 뼈가 더 약한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T-스코어를 마이너스 2.0 이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2.0 이상이면 정상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운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툭하면 뼈가 부러지는 일도 없고요.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어려운가요? 정답은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예요.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0 정도에서 관리와 치료를 시작하면 2년에서 3년 안에 목표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마이너스 3.0보다 더 나쁜 상태에서 시작하면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골밀도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골밀도가 떨어지는 게 확인되면 바로 관리에 들어가야 해요. 골다공증 치료는 크게 세 가지예요. 영양관리, 운동, 약물 치료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세 가지를 다 해야 해요. 첫 번째 영양관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신경 써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는 칼슘, 비타민 D, 단백질입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에요. 하루 권장량은 1200mg이에요. 칼슘이 많은 음식은 우유와 유제품, 생선과 해조류, 두부와 채소예요. 우유 한 컵에 약 300mg, 멸치 한 줌에 약 200mg, 두부 반 모에 약 200mg 정도 들어 있어요.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면 칼슘 영양제를 따로 드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반찬을 잘 챙겨 드시기 어려우면 칼슘 영양제를 드셔도 괜찮아요.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하루 1200mg을 훨씬 넘게 드시면 혈관에 칼슘이 쌓여서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어요. 권장량만 드세요.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영양소예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뼈로 안 가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정말 중요해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만들어져요. 하루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 충분해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대부분 실내 생활을 하고 밖에 나갈 때도 선크림을 바르고 모자를 쓰고 나가서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기 어려워요. 음식으로도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어요. 고등어, 연어, 달걀 노른자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 있어요. 하지만 하루 권장량인 800에서 1000 단위를 음식으로만 채우려면 고등어를 매일 한 마리 반씩 먹어야 해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비타민 D 영양제를 드시는 걸 권장해요. 하루 800에서 1000 단위 정도가 적당해요.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매일 잊지 않고 드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 이미 비타민 D 영양제를 샀는데 한 알에 5000 단위처럼 고용량이라면 5일에 한 번만 드시면 돼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뼈가 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비타민 D 주사는 어떤가요? 연구 결과가 엇갈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매일 적당량을 입으로 드시는 걸 추천해요. 단백질도 정말 중요해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근육이 뼈를 보호해요. 몸무게에 1.1을 곱한 만큼의 그램을 드시면 돼요.
60kg이면 하루 72g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복잡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큼의 고기나 생선이나 두부를 드시면 돼요.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입에 맞는 걸로 드세요. 영양 관리와 더불어 꼭 하셔야 하는 게 근력 운동이에요. 근육이 강해지면 뼈도 강해져요. 근육이 뼈를 자극해서 뼈가 더 단단해지거든요. 또 근육이 튼튼하면 넘어져도 충격을 흡수해서 골절을 예방할 수 있어요. 무슨 운동을 해야 하나요?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요. 건강이 허락한다면 등산, 스쿼트, 헬스장에서 기구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하세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이런 운동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계단 오르기, 벽에 등을 대고 하는 스쿼트, 발뒤꿈치 들어 올리기, 자전거 타기, 빠르게 걷기, 물속에서 천천히 걷기 같은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강도를 올리면 돼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이나 잇몸 일으키기는 피하세요. 허리가 골절될 수 있어요. 안전한 운동만 하세요. 운동 강도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젊은 사람들은 근육이 뻐근할 정도로 하라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약간 무겁거나 조금 힘들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근력 운동은 하루 건너 한 번씩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하세요. 근육은 운동 후에 쉴 때 성장하고 강해지거든요. 매일 하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근력 운동을 쉬는 날에는 균형 운동을 하세요. 균형 감각을 길러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한 발로 서기, 발뒤꿈치 발끝 걷기 같은 운동이 좋아요. 운동 중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쉬세요. 통증이 지속되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저는 영양 관리도 철저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왜 골다공증이 생겼나요?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영양과 운동을 열심히 해도 생리적인 한계로 골다공증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관리가 효과 없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열심히 관리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늦게 발병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훨씬 빨리 생겼을 거예요. 열심히 관리했는데도 골다공증이 생겼다면 관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물 치료를 가능한 빨리 시작하세요. 그래야 목표치인 마이너스 2.0에 빨리 도달할 수 있어요. 약물 치료에 부담 갖는 분들이 많아요. 위장장애, 근육통, 아주 드물게는 턱뼈 괴사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위험도는 정말 낮고 영양과 운동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골밀도를 빠르게 효과적으로 올려줘요. 이득이 훨씬 커요. 부작용은 약을 바꾸거나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면 줄일 수 있어요. 약을 잘 써서 목표치에 도달하면 약을 중단할 수도 있어요. 빨리 목표에 도달해서 약도 빨리 끊겠다는 마음으로 너무 늦지 않게 약물을 시작하세요. 골다공증 약은 종류가 많아요. 크게 먹는 약과 주사약이 있어요. 어떤 약이 적합할지는 골밀도 정도, 기저질환, 검사 결과에 따라 의사가 결정해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은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데노스마비예요.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먹는 약과 주사 두 가지가 있어요. 먹는 약은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빈속에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아침 공복에 물 한 컵과 함께 드시고 30분에서 1시간은 다시 눕지 말고 앉아 계세요. 역류를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먹는 약으로 위장 장애가 있으면 주사로 바꿀 수 있어요. 주사는 3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맞아요. 위장 장애는 덜하지만 근육통이 조금 더 생길 수 있어요. 근육 이완제나 진통제를 함께 처방받으면 괜찮아져요.
처음 주사 맞으면 근육통이 심할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대부분 괜찮아지니 너무 겁먹지 마세요. 데노스맙은 6개월에 한 번 맞는 피하 주사예요. 부작용이 적은 게 큰 장점이에요. 투약 방법도 복잡하지 않아요. 하지만 6개월 간격을 꼭 지켜야 해요. 한두 달 늦게 맞으면 좋아진 골밀도가 다시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인터넷에 골다공증 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요.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음식에 칼슘이 흡수 안 된다.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일 없어요. 둘째, 골다공증 약이 신장 결석을 유발한다. 현재 사용하는 약들은 단독으로 신장 결석을 일으키지 않아요. 셋째, 약을 오래 먹으면 턱뼈가 괴사한다. 약 먹는다고 턱뼈가 괴사하지 않아요. 다만 약 복용 중에 임플란트 같은 치과 치료를 할 때 아주 드물게 0.1% 미만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치과 치료 계획이 있으면 의사와 치과 의사에게 꼭 상담하세요. 골다공증 예방과는 별개로 골절 예방을 위해 꼭 하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넘어지지 않을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낙상은 대부분 밖이 아니라 집 안에서 발생해요. 통계를 보면 낙상 환자의 60%가 집 안, 거실, 화장실, 침실에서 발생했어요.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해요. 바닥에 전선이나 물건이 널려 있으면 치우세요.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수납장은 허리를 굽히거나 손을 높이 뻗지 않아도 닿는 위치에 놓으세요. 의자는 고정이 잘 되는 걸로 쓰세요. 앉을 때 미끄러져서 엉덩방아 찢지 않도록요. 화장실은 미끄럼 방지 매트와 슬리퍼를 쓰고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집안 조명을 충분히 밝게 하세요. 어두우면 물건을 못 보고 걸려 넘어져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갈 때를 위해 센서 등을 설치하면 좋아요. 열심히 예방하고 치료했는데 잠깐의 실수로 집안에서 골절되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이제껏 이렇게 살았는데 별일 없겠지 하고 방심하지 마세요. 생활 환경을 집 안에서부터 개선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뚫려서 약해지는 병이에요.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고 특히 고관절 골절은 1년 내 사망률이 20%예요. 우리의 목표는 T-스코어를 마이너스 2.0 이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조기에 시작하면 2년에서 3년 안에 달성할 수 있어요. 치료는 영양관리, 운동, 약물치료 3가지를 다 해야 해요. 칼슘 하루 1200mg, 비타민 D 하루 800에서 1000단위, 단백질 매 끼니 손바닥만큼 드세요.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균형 운동은 쉬는 날에 하세요. 허리 구부리는 동작은 피하고 안전한 운동만 하세요. 약물 치료는 부담 갖지 말고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약을 선택하세요. 비스포스포네이트든 데노스마비든 꾸준히 복용하고 정해진 간격을 지키세요.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바꾸세요. 바닥 정리하고 조명 밝히고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하고 손잡이 설치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골다공증이 있어도 제대로 관리하면 정상인처럼 살 수 있어요. 등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손주도 안고 활동적으로 살 수 있어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영양 관리하고 운동하고 약 먹고 집안 정리하면 충분히 좋아져요. 낮아진 골밀도를 다시 올릴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칼슘 많은 음식 먹고 비타민 D 영양제 사서 드시고 매일 조금씩 운동하세요. 병원 가서 골밀도 검사 받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시작하세요. 꾸준히 관리하면 2년 후, 3년 후 완전히 달라진 여러분을 만나실 거예요. 뼈가 튼튼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질이 높아져요. 골다공증은 관리하는 병이에요. 평생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100세까지 튼튼한 뼈로 활동적으로 사는 삶, 여러분도 누릴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실천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튼튼한 뼈와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